미국 연준이 지난달 말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인하폭을 놓고 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2명의 연준 위원이 보다 공격적으로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며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기, 인하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중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새벽에 지난달 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위원들 간의 인하 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2명은 0.5%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또 나중에 실제로 투표한 것을 보면은 또 2명은 낮추지 말아야 된다고 또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통계 자체를 본다면은 대부분의 통계, 그 연준의 두 목적은 실업률을 너무 떨어지지 않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절을 또 한 목표로 보는데 실제로 그냥 뭐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것을 본다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소비 같은 경우는 4.1%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가지고선 꼭 내릴 그 필요가 있는지도 상당히 많이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투자거든요. 투자는 또 마이너스 0.4%가 됐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 가지고선 뭐 대부분 그 연준에 있는 위원들은 좀 약간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2명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다 케인지언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연준이 너무 금리가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염려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선이 일단 되니까 또다시 이제 금리를 선거 운동할 때 그 상태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내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라버트 실러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금리를 내렸더니 오히려 불확실성을 기여를 했다. 경제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시장의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그 1%까지 추가로 내린다면은 그런 경우는 진짜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금리가 1%에서 1.25%로 내리게 되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금리 폭이 거의 없어지는 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그 성장률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1%를 내린다면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또 들고 네. 여기에 그 가장 큰 위험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소비는 강한데 투자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투자가 낮아졌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다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정책 불안정성이에요. 네. 무역 전쟁이 거기서 가장 큰 요소겠지만은 또 그 감세 정책으로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크게 늘었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불안정성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키워주는 그런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염려가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1%는 아마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네, 지금 일주일 만에 또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 역전이 실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우는 겁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역전이 있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론으로 돌아간다면은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들의 지금부터 그 미래까지의 단기 금리의 가중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 진짜 경기 침체가 있던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그렇던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시장에서 믿으면은 그러면은 역전이 생길 수가 있죠. 문제는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놓고 시장이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은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물 경제보다는 그 어떤 그 정치적 또는 시장이 단기 이익을 위한 기대 때문에 좀 금리 낮추는 것을 예측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역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꼭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이론적으로 본다면. 네.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또 장기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가 미국의 소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이 관세를 다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법을 본다면은 그러면 수입업체가 내는 거고 수입업체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세를 내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고 그렇다면은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서 피해를 받느냐?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 데에서 이제 수출국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국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부분 피해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내고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잘 못 받고 아직까지는 중간재가 대부분 관세가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나머지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면 거기는 소비재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관세 인상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올리면은 그 가격 상승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크리스마스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관세를 12월 이후로 유예시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감세에는 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저께 오늘 바로 아침 새벽에 뉴스 보니까 또 그 말을 또 번복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지만은 그 논리는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아무래도 소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를 늘리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했을 때는 중산층에 대해서 세금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지금 감세가 한 번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감세의 효과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부유한 층에 갔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중산층도 자기네들 세금이 약간 내려갔긴 했지만은 그걸 별로 못 느끼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재선에 대한 그런 그 효과도 좀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그 감세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그 맺어진 그 미국 의회 예산 합의 요것 때문에 내년에 그 재정 적자가 최소한도 1조 달러 이런 예산 합의에 따르면은 1.8조 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 중산층 감세를 하면은 재정 적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 연준의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좀 어떻게 좀 나설까요?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로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투자에 대한 문제는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린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겠느냐.
또 정치적인 압력 또는 월스트리트의 압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원래 연준은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를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최소한도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오늘부터 모레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인데요. 일단 이게 좀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잭슨홀은 미국의 어떤 휴양지 이름인데 그런데 매년에 한 번씩 그 미국 연준 그리고 다른 세계 중앙은행 대표들 그리고 재무부 공무원 그리고 주요 그 재무부 임원들 그리고 학자들이 예. 모여가지고선 지금 현재 세계 금융시장 상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발전 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연준 위원장이 그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상태, 미국 금융시장의 상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스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자 이제 경기 침체 공포의 미중 무역 분쟁, 거기다 연준의 통화 정책 향방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번 달 한국은행도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한국하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성장세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세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미중 무역 전쟁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 지난 7월에 그 금리를 한 번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한 번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미국과 금리 역전을 계속 겪어왔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자본 유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도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생각도 지금 한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금리를 할 가능성이 이번에 좀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은 아마도 금리 역전보다는 세계 금융 환경에 금융시장 환경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거는 금리 내려봤자 관계가 직접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